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오늘 7월달 끝났어요. 오늘 7월달 끝났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 네,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좀 아파요. 근데 이제 계산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아서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기봉. 네, 분기봉은 여기 고가, 그 다음에 여기 저가요. 저가는 317.78이고 예, 고가는 348.18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넘으면 일단 여길 넘으면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고가를 넘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저가를 깨면 상방은 없는 거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317.78. 근데 지금 317.78 안 깼으니까 예, 매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348.18도 안 넘었기 때문에 매도도 가능해요. 예, 분기봉은 아직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한 구조예요. 둘 다. 그러면 이제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 여기가 고가죠. 348.18. 그 다음에 여기가 354.3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끝났냐? 전고는 못 넘고, 네, 종가는 양봉이에요. 네, 이렇게 끝나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일단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네, 얘는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에 갇히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단선은 올라오고, 네, 상단선은 내려와요. 근데 이거 고가 넘기 쉽잖아요. 네, 이 고가는 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장담할 수는 없죠. 장담할 수는 없어요. 9.11 테러 같은 거 터지면 내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루아침에 뭐 2,000포도 내리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절대 안 내릴 것 같죠. 하루에 2,000포도 내린다니까. 다우 지수가 하루 2,000포 빠지는 거 보셨어요? 전 몇 번 봤어요. 하루에 2,000포가 빠져요, 2,000포가. 네. 지금 뭐 33,000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네. 한 번에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없어요. 세상에 무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냥 확률적으로 그쪽 유리한 거지.
확률적으로 유리한 거지 무조건은 없어요. 자, 여기가 이격볼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면 내일 천일홍님 안녕하세요. 내일 시작하잖아요. 내일 시작하면 하단선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큰일이 없다면 먼저 오르지 않겠냐, 네.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 거죠. 네? 지금의 월봉 구조로 보면 먼저 하단선이니까 위로 간다는 거죠. 위로 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이격볼벤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버티느냐 아니면 밀려서 내려오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인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3개로 나눴을 때 먼저 올라간다. 먼저 올라간다. 올라간 뒤에 거기서 버티는 케이스가 있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내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단선을 누르고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흔하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흔하지 않다고. 그래서 흔하지 않은 케이스를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는 제 입장에서도 좀 순위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면 일단 이렇게 조정하다가 위로 갔다가 버티든지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내려가든지, 그런 형태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직 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7월달에 종까지 8월달에 시가가 아닌 거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요? 그러면 시가가 낮아진다고. 시가가 낮아지면 반대로 이제 하단선이 더 낮아지면서 반등해야 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오늘의 종가가 8월의 시가라고 가정했을 때의 모습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면을 볼게요. 단면을 보시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야간장에 콜을 추가로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대로 끝나야,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등가로 끝나야 상방에 유리한 거죠.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 주식이 내리면 시초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럼 시초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상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진 상태에서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양쪽 다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건 상방에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상방에 안 좋습니다.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건 상방에 좋지 않아요. 자,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죠.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가 한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위는 노리지 않는 거지. 저 위치가 얼마냐면 35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노려볼 수 있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352까지예요. 350이라는 수치까지는 잘하면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수치는 사실상 보너스인 거죠. 현실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오버슈팅에서 가면 운이 좋은 거지만 그 수치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355 콜을 들고 있잖아요. 얘는 결제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가기 힘들어. 거기까지 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세가 딱 났을 때 팔고 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시세가 났어요. 그럼 시세가 났을 때 팔고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라고. 자, 여기까지는 다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봉은 어떻게 생겼냐면, 예,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 예,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케이스,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버티는 케이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올라갔다가 상단선 맞고 바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1번, 올라갔다가 이격볼뱅까지 갔다가 밀리는 케이스 2번, 뚫고 갔다가 윗꼬리 조종하고 버티는 케이스 3번. 예, 이 정도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예?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방에 유리하지 않아요. 자, 8월에는 종가가 하락하거나 저가가 하락하면 하방이에요. 고가는 상관없어요. 예?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 기억하세요? 예? 제가 진지마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월요일날 기억하세요? 월요일 날짜로 콜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콜은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위치에서 콜을 사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물어보시니까 이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라면 콜 안 산다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콜이냐, 이게 콜일까요? 지금은 양매도예요. 양매도. 네? 지금은 양매도라고요. 양매도가 뭔지는 아세요? 둘 다 시세 안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콜 시세도 줄 생각이 별로 없고 풋 시세도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형태예요. 실제로 외국인은 콜 안 사요. 콜 매도하지. 근데 풋도 안 사. 그 이야기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콜을 매수하면 위로 많이 가야 돼. 예, 봄내님 반갑습니다. 위로 많이 가야 시세가 나는데 위로
가다가 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도 등가로 시작했을 때. 2700은 일단 보고, 그게 2700인가요?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건 동의해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등가로 시작해야 올라가기 좋아.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 내리고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풀이가 죽는다고. 예? 풀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횡보로 끝나든가 아니면 상승하든가, 그러면 한 352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350이라는 수치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오버슈팅까지 누릴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몰라. 예? 그 수치 이상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그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이는 수치는 352까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방향을 잡으면 352까지는 어쨌든 노려볼 수 있는 환경까지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월봉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어요. 예? 월봉. 자, 하단선으로 시작한다. 하단선에서 시작하면 위로 가는 게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위로 가는 목표점이 1번이냐 2번이냐 뭐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2번까지 가면 요게 35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5콜을 결제받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제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면, 국지적으로 시세가 빵 터져, 그러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수익이 좋다고 해서 계속 들고 가다가, 예, 한번 하락 맞으면 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 이거는 오늘 미국 증시가 오른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오늘 미국 증시 내리면 내일 풀이 다 까질 거예요, 또. 자, 월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월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형태예요.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예? 일단 오른 다음에 이게 이제 내릴 거냐, 버틸 거냐,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하방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유형의 차트는 아니에요. 자, 주봉.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위치. 예? 지금 위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도 상관없어요. 내려도 상관없고. 예?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가도 상관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 아래 다 가능해요. 저보고 매수하라 그러면 343.5 아래. 예? 343.5 아래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이 영역에서만 노리지 나머지는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는 한 상방이 유리하다. 미국 증시가 내리면 말을 바꿔야 돼요.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제가 말을 바꿔야 된다고. 자, 일봉 아래 위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없어요. 예? 오르고 내리는 거 둘 다 상관없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선물. 예, 월봉 이렇게 끝났고요. 자, 여기도 상단선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예, 상단선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다, 하단선에서 시작해요. 하단선에서 시작하는데 상단선 위치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349.76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80이잖아요. 선물로 따지면 80인데 이게 공간이 꽤 넓은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좁아.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으면, 그러니까 이제 선물 지수로 최고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해야 될 메리트는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개파락하면 얘가 내려와요. 예? 얘가 개파락을 해버리면 얘가 내려오면 상승하기에 조금 더 불리한 형태가 되는 거고, 보합이거나 상승해서 끝나면 이대로 시작할 거니까, 이대로 시작하면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가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장이 굉장히 별론데, 뭐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런 건 여기서 한번 시세 내고, 지금 뭐 3주째 시세가 없어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344.80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의 영역을 노려야 되고, 매도자는 가격적으로는 348.98이니까 한 348 위로 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고를 넘었잖아요. 전고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워요. 이게 전고를 안 넘어야 매도 치기 좋은데, 이 전고를 넘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담을 하시든 뭐 확신을 하시든 그건 선생님의 몫이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모르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오늘 내리면 시초가가 내려가면서 풀이를 깎아먹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안 내리면 시초가부터 하단선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352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여건은 된다. 352 이상은 저는 몰라요. 352 이상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352를 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일봉은 아래 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상관없는 거죠. 자, 인버스 보시면 분기봉, 자, 분기봉 아직 저가 안 깼습니다. 저가 안 깼어요. 근데 음봉이야. 그러니까 제가 유리한 거는 설명을 못 드려도 불리한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리한 환경이지 유리한 환경인지는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하방보다는 상방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방보다는 상방에 유리하니까 선생님이 콜을 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8월달 시가가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8월달 시가가 상승해서 시작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먼저 나올 수가 있는데, 재수가 없어서 오늘 미국 증시가 내리면 국내 지수가 시가가 내려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국내 지수가 내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풀이가 일단 싹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월봉은 이렇게 끝났고요.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안 좋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시초가에서 누르려고 준비를 한 거지. 그래서 누르고 시작하면 이 정도, 2395원? 이 정도까지는 현재는 내렸다 올려야 상방에 유리한 거니까, 요 내리는 동안에 콜을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은 박스 쳐놨고, 근데 하단선이 발달된 형태는 아니에요.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시면 좋아요 라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이 양봉 뜰 때까지는 다시 꼼짝마예요.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하고. 신규는 자, 분기봉, 월봉 이렇게 끝났고, 월봉 이렇게 끝나서
상단선이 먼저 발달하니까 이거는 누르겠다는 의지잖아요. 이 갭상승 나와가지고 봉 바꾸기 전에는 어쨌든 누르고 시작하는 거니까 저같이 고포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박스니까 이거 양봉으로 마감하면 다음 주에 매수 노리고, 예, 이거 음봉으로 마감하면 매수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저는 이건 매수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아니다. 예, 지금은 고포스를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끔 댓글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제가 뭐 고포스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들고 가자, 엄청난 돈을 벌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올라간다고. 예, 근데 지금 이번 7, 8, 9의 첫 번째 조건은 전분기 저가를 안 깨는 거고, 전분기 저가만 안 깨면 돼요. 전분기 저가만 안 깨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전분기 저가를 깨잖아요? 그럼 저가는 더 이상 못 써. 그러면 이제 종가가 올라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저가가 깨지느냐 마느냐. 저가가 안 깨지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에 종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게 좋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만 월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죽었어. 그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포스코 계열사들이 급등했어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 M,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뭔가 왜곡이 되고 있어요. 지수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게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수를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포스코가 상승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상승하고 삼성전자도 상승하는 거지. 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올리고 포스코도 올려야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했느냐? 포스코가 오르니까 삼성전자를 빼. 그리고 포스코가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올라. 이게 뭘까요? 저는 그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상승장이야. 예? 대세상승장이고, 위로 갈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포스코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카카오도 오르고 다 올라야죠.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근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지수를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적정 수치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 이게 밸런스를 막 조절해요. 예, 포스코가 막 급등했더니 삼성전자를 2% 빼. 예, 그 포스코가 쭉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감아 올라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얘네들은 원하는 수치가 있구나. 예? 자기네들이 갖고자 하는 수치가 있는 거고, 그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속 조율을 해왔는데, 포스코가 자꾸 난리를 치니까 그 종목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키 맞추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승폭, 상승 속도까지도 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자연스럽게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아해요. 자, 삼성전자 음봉으로 끝났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음봉입니다. 지수는 양봉이에요. 윗꼬리도 없어. 근데 얘는 음봉이야. 그러면 얘가 하락하려면 보통 상단선을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로 보통 죽여요. 예?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로 죽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오르는 동안에 지수가 오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 이만큼 오르는 동안에 지수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만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 기준에서는 352까지인 거죠.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조종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가 낮아지면 하방, 종가가 낮아지면 하방, 저가를 깨도 하방입니다.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저가 깨지면 하방이에요. 종가 하락해도 하방이에요. 고가를 못 넘어도 하락이에요. 근데 얘는 고가가 높아. 이 위치에서 고가까지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고가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은 고가를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충분히 넘을 수 있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아니라고. 예? 삼성전자는 잘하면 고가를 못 넘을 수 있을 형태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다르다. 예? 지금 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월봉의 흐름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 자, 비슷한 친구들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시총 2위입니다. 예? 좀 전에 시총 1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총 2위예요. 근데 시총 2위 종목도 시총 2위 종목도 죽었어. 죽었잖아요. 아래가 다 열렸다니까. 그러니까 시총 1위 죽었고 시총 2위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400조짜리 죽었고 100조짜리가 죽었다고. 예? 얘 죽었어요. 자, 그리고 LG화학 얘도 죽었어요. 죽었죠. 음봉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비슷한 섹터에 있거든요.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섹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슷한 섹터 안에 있는데 포스코와는 다르게 죽어 있다고. 이건 죽인 거예요? 예? 이건 죽인 거라고.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거 살렸다가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건 죽인 거야, 봉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죽었어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죽었어. 예. 그 다음에 LG 화학이 죽었어요. 삼성전자가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LG 화학이 7위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가 있어. 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총 10위 안에 4개가 죽었어. 예? 시총 10위 안에 4개가 죽었다고요. 살아있는 거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는 살아있죠. 근데 죽었다고 저기는 삼전, 그 다음에 삼전 우,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받쳐주는 힘은 없어요. 반등은 가능해. 반등은 가능한데 아까 코스피 200 지수 하단선처럼 아래를 딱 틀어 막아주는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반등을 할지 무너지기 시작할지는 몰라요. 왜? 밑에서 막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르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라는 거. 이거 밑으로 누르면 쏟아져요. 왜?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하고는 종목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10위 안에 있는 것 중에 포스코 홀딩스가 있죠. 얘 미쳤어요. 얘 미쳤어. 왜? 이격 볼벤이 여기 있어. 볼벤은 여기 있고. 예? 자, 이걸 조금 더 잔인하게 보기 위해서 얘만 딱 떼서 볼게요. 얘만 딱 떼서. 자, 얘가 포스코 퓨처 M입니다. 포스코 퓨처 M. 예.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격 볼벤이랑 볼벤을 동시에 넘어가면 걔는 과열이에요. 과열. 예. 과열. 자, 보세요. 이거 포스코 퓨처 M이에요. 과열이죠. 예? 과열이잖아요. 예. 54만 3천원 뚫으면 과열이잖아. 예.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공간 물리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볼벤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 과열이라고요. 근데 이 정도 과열은 양반인 거지. 포스코 홀딩스 얘는 과열이 더 심해. 자, 나갔죠? 예? 얘 완전히 나갔잖아요. 예? 나갔잖아요. 예? 얘는 나갔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도 빠져야 돼. 올라가도 빠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보면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은 안 좋아. 그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M은 과열이야. 그러면 6개 종목은 안 좋은 거잖아요. 시총 10위 안에 4종목 빼고 6 종목은 과열이거나 상승 추세가 훼손됐거나,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의 하단선을 보면 우와 이거 엄청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는 거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 잘 보세요. 이거 완전 과열이죠? 예? 이거 완전 과열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샀을까? 예? 이걸 누가 샀을까요? 이렇게 과열된 종목을 누가 사고 있을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외국인이 사고 있어. 그러면 과열이 지속되겠죠. 왜? 돈 많은 놈이 잡고 있으니까 더 갈 거 아니에요. 돈으로 버티면 그만이지. 그럼 이걸 누가 들고 있어요? 이 과열을 누가 일으켰냐고. 보세요. 누가 일으켰는지. 자, 과열의 주체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개인이 4.5조 샀어요. 개인이 4.5조를 샀어요. 얘가 갈 수 있겠냐고. 예? 갈 수 있을까요? 4.5조 샀는데? 예. 이거 외국인이 샀으면 안 떨어져. 예? 이거 외국인이 샀으면 이거 더 끌고 올라가도 된다고요. 근데 개인이 샀잖아요. 얘가 코스닥이야. 그럼 또 다르겠죠. 근데 코스피잖아요. 와, 이거 코스피에서 계속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삼성전자 20만원 가야죠. 뭐가 문제예요? 그냥 올리면 되지. 근데 얘네들은 다 지수랑 엮여 있는 거잖아요. 선물이랑 엮여 있지, 지수랑 엮여 있지, 옵션이랑 엮여 있지, 다 엮여 있는데, 예,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돈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5조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들어서 9.2조 샀어요. 9.2조. 이거 시총 얼마짜린데? 예? 포스코 홀딩스가 시총이 얼만데?
포스코 홀딩스가 시총이 52조예요. 52조. 52조 중에 9조가 개인이야. 그럼 9, 5, 45, 9, 6에 54조. 6분의 1이 개인인 거잖아요. 그것도 올해. 기존의 개인 빼고 올해 들어온 개인만 6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6분의 1에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간 거지. 이 좋은 주식을 왜 팔아요? 예? 이 좋은 주식을 왜 파냐고요. 이게 에코프로하고 좀 다른 게, 예. 에코프로는 단타라도 치잖아요. 예? 외국인이 단타 치잖아요. 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 예? 그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그게 없어요. 그냥 시종일관 개인만 사. 그럼 계속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은 팔 거잖아요. 지금 9.2조를 샀는데 계속 개인이 이걸 사게 될 거라고. 떨어질 때까지.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과열인데.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반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는 상승이 뭔가 아래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예, 떨어지기 쉬운 환경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리에 좀 감안하시고, 이게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로 2700을 갔지 2800을 갔지 그건 저는 몰라요. 예. 근데 올라가는데 힘이 생기겠냐? 그건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총 1위가 그래. 예? 시총 1위의 삼성전자조차도 별로 차트가 모양새가 안 좋아요. 2위도 똑같고. 예. 그리고 포스코는 뻥튀기가 돼 있고. 이거 거짓말 안 하잖아요. 예? 이거 포스코 이거 4.5조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끌어올린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도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끌어올린다? 그럼 이거 뭐, 누구 좋은 일하는 거예요? 9조입니다. 9조. 9조면 1%당 900억이에요. 900억. 예. 1% 올리면 개인이 900억을 벌어. 그런 좋은 일을 왜 외국인이 하겠어요? 예? 결국에는 계속 비싼 값에 공매도 치면서, 예, 약 올리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과열이다예요. 과열이다. 지금 상태는 과열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했던 것처럼 날짜 하루 잡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냥 공매도 1조 때리면 돼. 예? 공매도 1조 때려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내려가느냐? 윗꼬리 달고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윗꼬리 다는 시간만큼의 상승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렸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6종목은 과열이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훼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오는 게 반드시 상승을 감안한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 게 그 포스코 때문에 그래요. 포스코를 워낙 개인이 많이 사다 보니까 자금이 다 엉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달에도 개인이 3조 원 넘게 샀어요. 여기 3조 5천억. 예? 개인이 3조 5천억 샀다고. 실제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팔았어요. 개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판 금액보다 포스코를 매수한 금액이 너무 커요. 4.5조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누적으로는 3.5조가 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6.4조예요. 예? 올해 들어서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6.4조밖에 안 돼요. 6.4조가 뭔가
큰 돈처럼 보이지만 2021년도 12월 달 한 달 동안 판 금액이 6.4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 금액이 7개월 동안의 누적 금액이 실제로는 2021년 12월 달 1개월 금액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 포스코 계열 주식은 개인이 계속 담을 거고, 예? 그러면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제 계속 사줄 거냐? 그게 이제 물음표예요. 그게 물음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7월 달에 마감을 보면 봉이랑 안 어울려요. 봉은 양봉인데, 예. 개인은 현물을 3조 5천억이나 샀으니까. 자, 선물도, 지금, 네. 선물도 개인 매수예요. 외국인 매도고, 그러면 외국인은 현물도 팔고 있고 선물도 팔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선물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도 사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 아이러니한 거죠. 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돈의 흐름과 봉의 흐름이 매칭이 안 돼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봉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막 잔뜩 사. 그러면 상방에 대해서 어쨌든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뭐 외국인이 현물 사는데 지수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포스코 때문에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개인이 현물을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안은 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 거 다 봤죠?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 게 있다 정도. 그 다음에요. 여기 일별매매에 이번 달에 누가 고포스를 샀을까? 보시면 개인은 고포스 963억을 팔았어요. 예? 개인이 고포스를 963억을 팔았다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수가 오를 건데 개인이 고포스를 안 사. 개인이 고포스를 팔아요.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제 입장에선. 기존의 흐름을 감안했을 땐 사실 고포스를 사야 돼요. 고포스를 사야 돼. 개인이 고포스를 사야 상승세가 계속 가는 거지. 상승하고 있는데 고포스를 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6월 달에 또 팔았어. 네? 그래서 6월 달 합치면 2,900억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6월, 7월 두 달 동안 어쨌든 2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2개월 동안 지수가 올랐다고. 근데 고포스는 팔아. 2,900억을 팔았어요. 그럼 손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수가 대세 상승으로 갈 거예요. 대세 상승으로 갈 거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포스 사야 돼. 예? 왜? 지수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 고포스를 준다고. 기관이 매도하니까. 그럼 그게 매수로 물량이 개인한테 계속 넘어가요. 근데 안 넘어가 지금. 개인한테 고포스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 고포스를 뺏고 있어. 개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네요. 1월달, 2월달 합쳐가지고 한 8,600억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네? 1월, 2월 합쳐서 개인이 한 8,600억 정도의 고포스를 매수했었는데 지금 1,920억 남았어요.
1920억. 8,600억에서 1920억이 남았으니까 그럼 얼마를 정리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8,600억에서 1920억이면 2천억은 6천억 넘게 정리했죠. 예? 6천억 넘게 정리했잖아요. 6,500억 넘게 정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랑 돈이랑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지수의 움직임과 돈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증시가 막 올랐잖아요. 그때 개인이 얼마를 샀냐면 한 3조 7천억 정도 샀어요. 곧버스만. 예? 3조 7천억을 샀다고. 예. 그게 얼마가 됐냐? 다 녹았죠. 예? 12,000원대까지 갔다가 1,8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한 6분의 1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조 7천억이 1조도 안 되는 돈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지수가 오를 땐 개인이 그렇게 미친듯이 곧버스를 사야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사. 손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의 자금 흐름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 괜히 계속 곧버스를 손절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좀 특이해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6천억 넘게 정리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옵션 거래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옵션 거래하신 분을 감안해서 보자고요. 예. 대인은 뭐 없어. 예? 대인은 뭐가 없잖아요. 내가 매도 쳤잖아. 예? 내가를 매도 쳤고 얘는 매수했는데 엄청 찌질해요. 예? 엄청 찌질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뭔가 포지션을 보기가 어려워. 왜? 뭔가 물량이 잔뜩 실려야 되는데 개인은 아무 쪽으로도 물량을 안 실었어요. 안 실었어. 그럼 누적으로 보자고요. 누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여긴 다 매도야. 그죠? 여긴 다 매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도 없어. 여긴 거래를 안 해. 그죠? 여긴 거래를 안 하고 여기에 매수가 있어요. 매수 2개. 그러면 어쨌든 개인이 매수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건 좋다고 쳐요. 그러면 350까지는 되는데 352.5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12,000개 매도 쳐놨잖아요. 여기는 매수하고. 그럼 여기는 아닌 거죠. 예? 352.5 여기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 매도 쳐놨잖아. 55도 매도 쳐놨는데, 예.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예. 352.5 위로는 노리기 힘들다는 거죠. 응? 요 위로는 노리기 힘든 거예요. 12,000개 매도 쳐놔가지고. 예. 근데, 여기도 사실은 네이키드로 보면 여기도 매도예요. 왜? 347이 4,000개고 350이 3,900개라 내가가 매도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긴 다 하방이야. 여긴 다 하방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노리는 건 347까지 가면 사실은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민지랑 섞으면 또 다를 텐데 민지는 이렇게 포지션을 안 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개인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352로는 조금 아니고 이게 품매도만 잔뜩 쳐놔가지고 이건 이제 내리면 죽는 거죠. 예, 내리면 죽는 거고 올라간다고 해도 352.5 위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상방으로 엄청 갈 거니까 나 엄청 먹을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것만 보면 양매도예요.
여기 내가 매도, 여기도 내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은 지금 옵션만 보면 양매도 포지션을 짜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시세가 빵빵 터지도록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게 풀이 빼먹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풀이를 빼먹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그것도 결정을 하셔야 돼.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자, 300에서 360까지 이렇게 보면 위에 수익이 없나? 잠깐만요. 340에서 360까지만 볼까? 위는 수익이 없어요. 네? 외국인은 위로 수익이 없어. 보세요. 외국인 수익 없잖아. 지금이 여긴데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잖아. 예? 외국인이 위로 갈 수 있는 콜 포지션을 만들기 전까지는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개인은 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보고 있는 게 개인이에요. 돈이 작아서 그렇지. 돈이 작아. 근데 예. 얘는 양매수일 거고, 얘는 양매수일 거고, 얘는 위를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콜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외국인이 냅다 콜을 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선물매도 들고 있잖아. 선물매도 들고 있으니까 급등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국장은 다 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 볼게요. 미국 증시. 자, 아이고, 죽어도 안 떨어져요. 죽어도 안 떨어져. 자, 나스닥 100부터. 나스닥 100. 아, 진짜 죽겠습니다. 죽어도 안 내려. 자,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하단선이고, 하단선,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만큼 다 왔어. 예? 이번 달에 올 만큼은 다 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스닥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예.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밖에 없어. 지금 비싸. 지금 비싼데 내릴 생각도 없어요. 그럼 뭘 해요? 할 게 있어요? 난 없는데?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춤에 못해요. 춤에 못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 봉이 하나 딱 죽어야 돼요. 지금 주봉까지는 죽였어요. 예? 주봉까지는 죽였는데 월봉이 안 죽었잖아. 얘가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하단선이고 이게 상단선이에요. 근데 오늘 말일이야. 네. 오늘 말일인데 안 떨어져. 그 얘기는 얘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다 내렸어요. 언제 추미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장 먼저 정리해야 돼. 네? 국장을 먼저 정리하면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하려고요. 자, 다 내렸단 말이에요. 이 고투도 내려갔어요. 고투도 내려갔어. 그 얘기는 얘가 고점이에요. 예. 얘는 목표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얘가 여기야. 그러니까 주봉이 노리고 있는 목표는
7월달에 저가예요. 얘는 7월달에 저가를 노려요. 얘가 음봉으로 무너지면 여길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너지기 전에 얘 구조를 다 완성해야 되거든요. 월봉이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누를 거 아니에요. 얘는 뭐 볼 것도 없고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어쨌든 내릴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봉까지는 내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차트 다 그렇게 그렸다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월봉이 문제예요. 월봉. 자, 근데 월봉이 어떻게 생겼냐? 월봉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응? 오, 하나가 더 그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자, 이거 두 개 동시에 뚫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이야. 근데 하단선이 여기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밑에를 하단선으로 받쳐놓고 위에는 볼벤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단선을 찍고 위로 올라가도 바로 과열이잖아요. 예? 바로 과열이라고. 올봉이 바로 과열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 흐름과 구조적인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반대로 밑으로 빠질 만한 공간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협소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리지 않을 수는 있어도 크게 오르기도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기에. 이거 두 개 뚫기는 어렵다니까요? 예? 생각하신 것보다 이거 두 개 뚫기 어려워요. 이거 뚫으면 잘 밀려. 근데 바로 위에 있잖아요. 지금 폭이 요만큼이야. 이거 어쩌자고. 예? 요만큼만 만들어 놨어요. 탄다체란 얘기지, 이거는. 잠깐만요. 네. 홍익기 교수는 장기채 폭락을 막으려고 채권 매력도를 높여서 장기채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월가와 미정부는 달러와 약세 유도와 증시 거품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을까 하더군요. 전 동의해요. 예, 저 동의한다고. 이건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관리지. 예.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요. 뭐 경기 침체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승이 시작될 때의 시점은 경기 침체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 상승할 때 뭐였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근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 안 했죠.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열심히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는 인상했어. 근데 금리 인상한 건 전혀 반영 안 하잖아요. 중간에 뭐 AI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그리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그냥 돈 가진 주체가 그리는 거지 이게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겸손하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설득력은 있는 거죠. 은행이 망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가 되지 않게 주말에 해결한다고. 그죠? 기억하실걸요? SVB 은행인가? 망했을 때 SVB였나? 저기였나? 스위스 은행이었나? 그 망했을 때 그랬어요. 주말에 해결한다고. 그리고 주말에 해결했잖아요. 그 얘기는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월요일에 해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악재만 뜨면 주말에 다 해결을 해. 그 얘기는 악재가 뜨면 안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작년 10월에 영국에서 그 국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작년 10월에 국채 문제가 있었어요. 영국. 그 연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국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슨 채권이었더라? 하여튼 그게 파생 채권이 있었어요. 파생 채권이 있는데 그 돈이 2,400조라 그랬어요. 2,400조. 그때도 사고가 터졌을 때 국가가 개입했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금리보다 지금 금리가 더 높아요. 예? 영국의 국채 금리도 10년물인데 그때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의 고가가 더 높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더 웃긴 건 변화가 없어. 예? 지금 국채 금리가요 안 움직여. 옆으로만 가요. 옆으로만 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요. 딱 옆으로만 가요. 예. 옆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채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채 금리가 아래로 쳐박는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 근데 지금이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이 거의 4인데 지금이 금리가 거의 4잖아요. 영국 국채 금리 지금 한 4 정도 될걸요? 얼마지? 잠깐만요. 4.3이요. 그러면 4.3이잖아요. 여기서 오르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채가 올라도 난리고 내려도 난리인데 옆으로 가.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의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합의된 흐름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거래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넘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도 보면 뭐 금요일날 봐요. 목요일날 떨어진 거 한 방에 다 커버하잖아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상식적인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갭상승해가지고 종가까지 끌어올리고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어중뛴 세력이 들어온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 뭐, 끝이 있겠죠? 근데 왜곡을 하면 어차피 되돌아가요. 천년만년 왜곡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노려봐야겠죠. 예. 근데, 보고 있으면 욕 나오죠. 예? 예, 욕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 증시는 그나마 실적이라도 있으니까 말이 되는데 국내 증시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추정포가 45입니다. 예? 400조짜리 기업이 퍼가 45야. 말이 돼요? 저같이 가치 투자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퍼 45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삼성전자예요. 그래도 삼성전자 퍼는 양반이야.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박판이지. 예? 차티스트의 스타일로 보면 저는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거래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지. 예? 제가 그 기업의 본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영역 뭐 몇 년 동안 나올 수 있는 매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식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투기자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라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투기가 아니라 도박판이에요. 예? 지금은 도박판이라고 시장이. 아니 포스코 내린다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말이 돼요? 둘이 섹터가 다른데? 예? 배터리가 잘 안 되면 반도체가 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시장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쉬운 장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쉬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과열권에 들어갑니다. 예. 과열권에 지집한다는 거예요. 다음 달이 되면.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고가 9번 올렸어요. 9번이야 9번. 다음 달에 오르잖아요? 그럼 10번이야. 고투 100이에요. 네. 고투 100입니다. 고투 100. 그래서 일단 저는 양매도성으로 봐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뭐 없어요. 외국인이 하죠. 네. 제가 정부 비판하나요? 제가 정부 비판을 했나? 저는 주식시장이 도박판이라고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도박판이라고. 그 짓을 외국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박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너무 심하다고. 정부랑 관련된 거는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근데 도박판이랑 정부랑은 좀 다르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한들 외국인이 신경 쓰겠어요? 안 쓸 것 같은데. 네. 정부 비판을 할 거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건설회사들이 철근 다 빼먹고 있는데 그런 건 징계해야죠. 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거랑 국가랑은 상관없죠.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10개월 동안 끌어올린 것도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정치 관련 이슈 보고 끌어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작전한 거지. 야, 우리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하자. 그러고 그냥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네.
적자가 나든 말든 예,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일요일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건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한 얘기예요. 예,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해결을 했어요. 예? 주말에 모여가지고 인수협상 다 해가지고 딱 끝냈어. 그리고 월요일날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났어요. 그게 뉴스로 보도됐잖아요. 그 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한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예. 월요일 증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 주말에 한다고, 예.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봤으니까 알지. 제가 이 말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미국 정부가 일요일에 어쨌든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정부가 예. 저는 국내는 국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그게 주식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주식이랑 상관없다고. 정부가 하는 짓이 좀 예, 어설퍼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주식이랑은 전혀 상관없죠. 하여튼 미국 쪽에서 악재가 생긴 거는 주말에 다 해결했어요. 예전에 그 리만 브로더스 사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동영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금융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금융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니네가 이거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냐.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 수장들이 우리는 그 리만 브로더스를 받아줄 수가 없다.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안 되니까 이제 청산이 된 케이스인데, 그러면 그 3월 달에 은행 할 때도 금융기관 다 불러 모으지 않았을까요? 금융기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협의한 다음에 야, 니네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자기네들이 인수할 건데. 그러니까 정보를 아마 미리 다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다 공유됐겠죠. 예? 정보를 다 줬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민관이 잘 협조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민관이 없잖아요. 관이 증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사실은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하려고 했더니 자진 청산한 거죠. 그건 좀 이상해요. 네, 주말에 터지고 해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뭐 제가 지금 바이든이랑 싸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나스닥은 내려가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려운 환경을 일단 만들어놨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른다 그런 거보다 내리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양쪽 다 힘든 구조를 일단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면 어쨌든 그 7월달 저가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정치적이에요. 흐름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차트쟁이는 정치적일 수가 없는데. 빅스요? 볼 수는 있어요. 빅스요, 유빅스요, 이게 종목이 많은데 빅스 지수는 제가 차트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우요. 다우.
다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월봉은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 떠난 지 한참 됐어요. 매수 떠난 지 한참 됐고, 주봉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서, 여기가 볼벤 20이고, 여기가 이격 볼벤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35,748?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건 매수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홀딩 하겠다. 그럼 해도 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하겠다. 그건 뜯어 말려야죠. 근데 매도를 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왜? 이 지금 하단선 지금 3개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음봉으로 한번 죽어야 돼요. 자, 매도자는 음봉 하나 기다리시고, 음봉 기다리기 싫으면 35,748 위에서 하시면 되고, 매수자는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범진이 누구예요? 범진. 범진이 누구죠? 제가 모르는 분이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다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필반이에요. 필반. 와, 이거 좀 열받는데 지금 여기 상단선 여기 있습니다. 상단선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하단선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얘가 하단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 근처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자, 고가 넘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매도 없어요. 이번 주 매도 없고 지금은 매수도 못하죠. 지금 매수도 못해. 상단선 근처라. 근데 매도는 이게 지금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도도 못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월봉으로 다음 달에 봐야 될 거잖아요. 월봉으로 다음 달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음 달에 상단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단선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 구조도 똑같아요. 주봉 음봉으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공략 안 한다. 예요. 와, 이거 참 죽질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이질 않아. 이걸 계속 양봉으로 살려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미치겠어요. 봉 하나만 죽이면 제대로 죽여서 만들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조금 지난주에 보면서 짜증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자, 이게 윗골이에요. 이게 음봉이고, 근데 이걸 저가를 지켜서 고가를 넘겨요? 지금 이런 봉을 그린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 봉을 넘는 이 양봉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얼마예요? 3980? 지금 위치에선 3980이 보이고 여길 안 갈 수도 있어요. 볼벤에서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얘가 음봉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음봉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먼저 보세요. 볼벤에서 막힐지 이격 볼벤에서 막힐지는 일단 월요일 시가를 일일 시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가를 보셔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안 좋아. 양봉으로 끝나면 하단선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가. 죽이면 되는데 끝까지 살려. 월말만 되면 쳐올리고 월말만 되면 쳐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살려가는 거죠. 자, 삭스.
아니, 스큐 먼저 볼게요. 네. 자, 여기가 다음 달 상단선이잖아요. 네.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하단선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15.23. 예. 지금 상태에서는 15.23. 월봉은 이 아래에서만 가능해요. 15.23 아래에서만 가능하니까 지금 월봉은 매수해야 될 이유 없고, 주봉은 양봉으로 바뀌면, 예? 주봉은 양봉으로 바뀌면 이제 고민을 볼 수 있어요. 양봉으로 바뀌면. 근데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주일 동안 지켜보셔야 돼요. 나머지 봉 볼 필요 없어요. 삭스. 예. 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 다음 달에. 아, 진짜 보고 있으면 진짜 욕 나온다니까요. 자, 7불. 예? 지금 상태에서 7불이에요. 예. 자, 상단선은 여기죠. 다음 달 상단선이. 그러면 얘가 양봉으로 올라서야죠. 얘가 양봉으로 올라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위로 가죠. 보세요. 종투, 저투, 고투 다 내려. 미친듯이 눌러대는 거예요, 지금. 못 오르게. 아직도 지금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올라가야 돼. 고조정이 올라가야 위로 가죠. 근데 고조정을 죽어도 안 올려요. 이게 지금 몇 주째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은 상방 못 봐요. 예, 이번 주 그냥 패스예요. 예. 자, TMF 이게 제일 웃겨요. 자, 주식이 오르는데 채권도 죽어. 예? 아, 주식이 오르는데 채권도 죽는다고. 얘는 죽었어. 죽었잖아요. 상단선 여기고 하단선이 여기에요. 6.73.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월봉은. 예? 월봉은 내려가요. 이건 더 웃겨. 예. 주봉은 아래 위로 열려 있고, 얘는 올라갈 공간이 좀 있어요. 올라갈 공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TMF도 안 좋고 스큐나 삭스도 안 좋아.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지금 월봉이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차트냐고요. 보고 있으면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내렸죠? 두 번 내렸죠? 세 번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세 하락이야. 완전히 대세 하락이에요. 응. 대세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게 세 번째예요. 안 올라. 바닥을 언제 다질지도 몰라요. 근데 얘가 내리면 채권이 작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횡보만 해. 이렇게 횡보해요. 이렇게. 이게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안 좋은 건데 거기까지는 안 깨요. 그래서 분기봉 보시면 최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거 최저점 깨면 6개월봉 저가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얘는 어쨌든 내려가려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지. 자, 국채금리 좀 볼까요? 국채금리. 예, 이게 미국 10년물. 예, 미국 10년물 월봉. 이게 월봉이죠? 월봉. 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 10년물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10년물 금리니까 얘만 올라가느냐? 예, 지금
얘도 올라가고 있지. 얘는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랑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가 고가를 넘어가면서 계속 월별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 넘어. 여기를 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억제 시켜놨어요. 이거 올라가면 이제 채권 손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이제 손절할걸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 손절 안 나오게. 그러니까 요거는 묶어두고 주식만 계속 올려가지고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봉을 보여드릴 건데, 연봉 보여드리면 참고하세요.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무슨 테슬라 연봉 보시면 얘는 볼펜이 없어.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볼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 애플 봤더니 볼펜 20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141불에 있어요. 이만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고가도 넘었어.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사? 여기서 매수할 수 있으세요? 전 못해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못 사. 여기서도 못 사는데? 이 가격에서도 못 사는데 이 가격에 사요? 이 가격에 산 사람들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요? 못 산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아. 여기 볼펜 여기 있어요. 비싸. 비싸요. 구글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메타도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거의 다 만땅이에요. 다 찼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올라갈 공간이 있나? 그러니까 빠지진 않더라도 올라갈 공간이 있냐는 거예요. 연봉으로 봤을 때는 안 보여. 저는 이거 너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월봉을 보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월봉, 그러니까 뭐 나스닥 100지수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니 월봉을 보면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탄탄하다고요. 근데 연봉을 보면 너무 심해. 이걸 어떻게 유지해요? 그러니까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건 제 상식에서는 이걸 유지한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엔비디아 진짜 미친 거잖아요. 볼펜 여기 있는데 이만큼을 올린다고? 이것도 못 지켜서 이만큼을 뺐는데 이만큼을 올려요. 그래서 이건 제 기준에서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매수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한데. 그래서 저는 이 주요 종목 M7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6개잖아요. 6개 중에 메타랑 구글 빼고는 다 미쳐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많이 가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뭐 호재가 뜨건 매출이 좋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걸 반복하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뭐 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비트코인 되는 거죠. 차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올리는 거지. 근데 이건 상식의 벽을 넘었다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땐 상식의 벽을 넘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상식에는 이런 차트는 이건 미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게 상식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이걸 다들 상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도 돼.
그리고 계속 말을 만들어내죠. AI니 뭐 전기차니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용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중국을 무너뜨린다? 근데 중국도 부양해. 그죠? 예?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중국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중국은 부양하잖아요. 그럼 중국도 막 노력해.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기존에는 미국이 기준이 되는 국가였잖아요. 예?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국가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서방 국가들이 공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긴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제 긴축 정책에 이렇게 뭔가 협조를 하고, 반대로 미국이 완화를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완화 정책을 펼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다 서로 따로 노는 거예요. 예? 미국이 긴축한다고 해서 중국이 긴축하나요? 중국은 완화해. 예, 왜? 이제 미국 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지. 뭔가 협조하고 협업하고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서로 각자의 나라에 이익이 되도록만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뭔가 공조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막 돈 풀고,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 돈 풀고, 그러면서 서로 인플레는 잡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위들이 막 일어나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다 어그러져 있는, 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봉을 보고도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해요. 이게 정상적인 봉인가요? 이걸 어떻게 유지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저도 그냥 넘어가야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빅스 연봉이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서 물 탈 거예요? 물 타면 더 녹아. 물 타면 더 녹는다고. 봉이 하나 일단 나스닥 지수가 죽어야 돼요. 월봉이 죽어야 돼. 월봉이 죽을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월봉이 하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물 타야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번 죽으면 내년 4월까지 죽어요. 예? 월봉이 하나 죽잖아요. 그럼 이게 내년 4월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만요. 나스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이게 어디예요? 언제예요? 5월이잖아. 예? 그러니까 스큐를 파셔야 될 달은 2024년 5월이에요. 유빅스 보겠습니다. 유빅스 어딨나? 제가 지웠나? 지워버린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유빅스요. 이거 월봉이죠? 월봉.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로 봐야 돼. 얘가 훨씬 더 차트가 많아요. 자, 없어. 하단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단선만 계속 끄집어 내리고
아직 예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략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자, 이주봉은 있나? 예. 이주봉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여기 13.89에 만들어져 있고, 주봉은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15.26. 예. 그러니까 아직은 큰 봉은 돈 게 아니에요. 예? 큰 봉 안 돌았다고. 큰 봉이 안 돌았으니까 공격할 거면 예, 적어도 주봉 양봉 뜬 다음에 하셔야 돼요. 예? 적어도 주봉이 양봉 뜬 다음에 공략해야지. 월봉은 불리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지금 핸들링 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9개월 내내 올려. 예. 미친 거죠. 자, 오늘 다 본 것 같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좋을 게 없다. 그죠? 네? 하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아직은 좋을 게 없다예요. 아직은 좋을 게 없다라고 보고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 끊어야 돼요. 네. 아직은 하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이슈는 없어요. 네? 긍정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스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게 없어요. 왜? 주가는 겁나게 높아. 근데 안 떨어져. 그죠? 주가가 겁나게 높은데 안 떨어지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TQ를 사야 되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 TQ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요. 뭐 단타를 치시겠다. 그건 상관없어요. 예?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서 오늘 팔고 그러면 TQ를 사도 되겠죠. 바로바로 손절하거나 그러면 되니까. 근데 얘를 들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TQ를 안 산다는 거는 SQ를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녹아도 버티는 거죠. 유가요? 유가 제가 가지고 있나? 유가가 있는지 보고요. 지워버린 것 같은데? 5일이잖아요. 없어요. 5일은 지운 것 같아요. 예, 5일은 지웠습니다. 일단 다음 달이 내일인데 내일 아마 시작을 하면 예, 하단선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누르고 내려가려면 외국인은 선물 매도밖에 없어요. 예?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야 빠져요. 선물 매수하면 안 빠져. 예? 지금은 하단선도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내리려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막 해야 돼요. 개인이 현물 매수할 가능성은 높아요. 포스코 때문에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포스코 매수하는 것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커야 이게 그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것처럼 잡힐 테니까 현물은 사실 이제 개인이 매도로 잡히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선물은 매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선물 내역을 잘 보세요.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하면 352까지는 갈 수 있겠다 라고 보시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계속 타이밍을 늦추셔야 돼요. 네? 상방을 보는 타이밍을 계속 늦춰서 잡으셔야 됩니다. 내일 뭐 시작하자마자 위로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밑으로 일단 빠져.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선물을 매수하면 다시 쫙 끌어올리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코덱스 인버스 매수요? 350이 넘어야죠. 네? 352는 넘어야 가능하겠죠. 만약에 매수한다면. 안 오면 땡큐고. 예? 352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네, 이제, 물 타야 된다 그러면 이제 352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350일을 오지 않으면 그냥 폭락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지수가 350일까지 안 오고 떨어진다? 그거는 그냥 내리겠다는 뜻이죠. 네, 최고예요. 350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오면 뭐 감지덕지예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면 행복하죠. 자, 월봉이요? 예. 보세요. 안 만났잖아. 이거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나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안 만나면 계속 하락하는 거라고. 하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만 안 만나면 돼요. 예. 아직 안 만났잖아요. 얘 안 만나면 된다고. 예?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올라타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타면. 그래서 352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고포스를 언제 담을 거냐 그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안 오면 아니 그냥 감사한 거죠. 350일을 안 오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 걱정이 없는 거지. 지금 개인이 고포스를 1900억 1920억 빼고는 다 손절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선물 매도를 하면 거의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1920억 한 이틀이면 소진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연봉이 장대연봉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량.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하세요. 지금은 참 얄밉다. 예?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죽었는데 미국이 계속 미국이 계속 끌어올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국내 증시 갈 종목이 뭐가 있어요? 갈 놈 다 갔지. 퍼가 1000도 있던데요? 퍼 1000? 지금 2020년이잖아요? 퍼 1000이면 1200이잖아요. 1200년이면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예요. 그죠? 1200년도면 고려시대잖아요. 예. 강감창 장군은 죽었을 것 같고, 예. 여진족이 한참 금나라 세웠을 때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세웠으면 지금 본전이 오는 거죠. 황당한 퍼예요. 아니 그런 퍼로도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퍼가 1000이 나와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제가 아는 기준에서 딱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 저는 그 이상을 몰라요. 네? 제가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벗어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가 뭐 5배를 가냐 10배를 가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르는데 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알려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알려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다고.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배터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으면 모를까. 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왜 너는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상승 몰라요 저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열이면 저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과열된 주식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올라.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너는 그렇게 오르는 종목을 왜 안 좋다고 얘기하냐? 예. 근데 이미 범위를 벗어난 거죠. 오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범위 벗어나면 오류예요, 오류. 예. 그러니까 오류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막 어떤 분들 막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돈 버세요. 그분들이 뛰어난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예.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걸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유가도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